안녕하세요, 테레비입니다. 예.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폼 톨러런스 4가지를 전부 다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총 정리하는 입장에서 영상 하나 마련해 봤는데,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요. 먼저 이제 신입사원들이 요거 처음 공부하고 나서 이제 진짜 직접 써봐라 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이 틀리는 것들을 위주로 한번 보여드리고, 가장 흔히들 저지르는 실수들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왜 사용해야 되는지, 대체 이걸 쓰면 누구한테 좋은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뜻이에요 라고 이제 배우긴 배워요. 그죠? 뭐 배우긴 배우는데 이거 왜 써? 어떨 때 쓰는 거야? 이런 걸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걸 썼을 때 설계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뉘앙스, 의도 같은 것들을 이제 계속 전달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크게 4가지 배웠죠. 맨 왼쪽에 있는 게 진직도구, 그 옆에 있는 게 평면도, 그죠? 그 다음에 진원도, 그리고 원통도, 이렇게 4가지를 배웠습니다. 이 4가지를 배웠는데 그림으로 제가 한번 그려봤어요. 이렇게 도면으로 쫙 예시, 귀찮아서 똑같이 생긴 애들을 예시로 그리긴 했는데 하여튼 한번 보시죠. 여기서 틀린 점들이 지금 막 산재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하나씩 이제 고쳐가 볼 거예요. 같이. 맨 먼저 일단 가장 초보적인 실수죠. 요 4가지는 데이텀이랑 같이 쓰일 수 없다는 거. 그게 이제 요게 지금 틀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런 것들 이렇게 데이텀이랑 같이 써주실 수 없어요. 이 폼 톨러런스 4가지는 데이텀이랑 같이 써주실 수가 없다. 그럼 지워야 되겠죠? 자, 이렇게 다 지웠습니다. 오케이, 그건 지웠고, 그 다음에 파이 기호가 붙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파이 기호. 이게 신입사원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혹은 가장 쉽게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 대상 형상이 원통형이면 여기 기하공차에다가 파이 기호 넣어줘야지 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오해예요. 얘는 공차역의 생김새가 원통형일 때에 파이 기호를 넣는 거고, 공차역이 원통형으로 생기지 않았을 때에는 파이 기호를 넣지 않는 겁니다. 그죠? 지금 제가 꽤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이 폼 톨러런스 4가지는 전부 다 공차역이 원통형으로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이 기호들도, 여기 파이 기호들도 전부 다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쵸? 짠! 파이 기호들도 삭제를 했어요.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었죠. 우리 진직도 할 때, 진직도 같은 경우에는 얘를 타입 2 방법으로 지시를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다가 파이 기호를 써주는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거 빼고는 파이 기호를 붙여주시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문제는 뭐가 있죠? 여기 기본 치수. 이 기본 치수가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틀렸어요. 기본 치수를 쓰면 안 되죠. 그죠? 이 폼 톨러런스 4가지는 기본 치수랑 함께 쓰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본 치수를 썼다는 거는 이 기본 치수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기본 치수는 제가 지난 시간에 치수의 종류 3가지 중에서 마지막 걸 얘기할 때 기본 치수는 좀 얼버무렸어요. 하다가 이거는 기하공차를 해석할 때 쓰는 치수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제대로 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공차역이 뭔지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쵸? 기하공차를 해석할 때 공차역이라는 용어, 톨러런스 존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 지금 알고 계시는 상황이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기본 치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기본 치수라는 게 뭐냐면 공차역의 위치를 결정해주는 치수입니다. 공차역의 위치. 그 형상의 위치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기능밖에 없어요. 공차역의 위치를 결정지을 때 쓰는 치수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상의 위치나 공차역의 위치나 어차피 공차역 안에 형상 들어올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개념적으로 이해하실 때 그냥 공차역의 위치를 결정지을 때 쓰는 치수가 기본 치수다. 기본 치수라는 건 그런 용도로 쓰는 치수다 라고 알고 계시면 개념 잡으실 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어떤 기계제도 교재라든지 아니면은 심지어 표준에서도 그냥 단순히 뭐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다, 그래서 공차를 붙이지 않는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공차가 있어요. 그죠? 이런 기하공차 같은 것들 관련된 기하공차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론적으로 정확한 치수다
라고만 얘기해서는 좀 설명이 부족하죠, 그쵸? 우리는 알 거 다 아는 사람들끼리니까 얘기할 수 있는 게, 기본 치수라고 하는 건 기하 공차를 해석할 때 있어서 공차역의 위치를 특정 짓기 위해 사용하는 치수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어요. 하여튼 요 기본 치수들이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요 기본 치수들을 지워줘야 되겠습니다. 짜란, 이렇게 기본 치수를 지우고 대신에 일반적인 치수를 넣어줬습니다. 일반적인 치수라면 당연히 그 치수 뒤에 치수 공차가 따라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만 또 한 가지 문제가 보이죠, 그쵸? 여기 써있는 이 숫자들 지금 0.3으로 통일시켜 놨는데, 이 숫자들이 이 치수 공차의 공차의 그 폭 있죠? 그 폭인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0.1이 0.2가 되겠네요. 이 0.2라고 하는 폭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합니다. 큰 값을 가지면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그죠? 왜 의미가 없는지는 지난번에 각각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이 치수가 지금 잘못된 도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쟤네들도 이쪽 플러스 마이너스 0.1 쪽을 좀 더 숫자를 키워주든지, 아니면은 이 숫자를, 기하공차에는 요 숫자 있죠? 요 숫자를 내려주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죠, 그쵸? 문제가 없는 도면이 되었어요. 여기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0.1이니까 폭으로 치자면은 0.2라는 폭을 가진 치수 공차역이 나올 거고요. 기하 공차가 0.1이니까는 이 면은, 그죠? 요 면은 치수 공차역인 0.2 안에서 놀되 동시에 0.1 안에서 놀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쵸? 지난 시간에 영상들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것들도 똑같이 이쯤 했으면 이제 좀 잘 되어 있는 도면 같습니다. 요런 것들이에요. 이제 정리해 보자면, 1. 데이텀을 쓰지 않는다. 두 번째, 파이기호 쓰지 않는다. 예외가 있었죠. 진직도, 특수한 케이스, 예외가 있었고요. 3번, 기본 치수 쓰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4번, 기하 공차역의 크기는 치수 공차역의 크기보다 반드시 작아야 한다. 요 네 가지. 물론 지금 4번도 예외가 있습니다. 어떨 때 예외가 있었죠? 그 예외는 진직도랑 평면도 할 때 둘 다 타입 2로 쓰는 경우에, 타입 2로 쓰는 경우에는 이 치수 공차역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제약을 받지 않고, 아무 더 큰 값도 마음대로 넣어 주실 수가 있었어요. 뭐 그건 예외 사항이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보면 전반적으로 진직도 이놈이 좀 예외가 많네요, 그죠? 그래서 진직도를 얘기할 때 좀 힘들었어요. 자식이 말이야. 그래서 지금까지 신입사원들이 저지르기 쉬운 가장 흔한 실수들은 이제 모음집이었고요. 이런 것들 이제 왜 쓰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왜 쓰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기하공차들을 쓰면 제작할 때 좀 더 편해져요. 제작할 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설계자가 좀 더 요건을 풀어주고자 할 때 라고 하면은 제작이 좀 더 편해지겠죠? 그러면 단가가 싸질 거고, 그죠? 어려운 걸 만드는 건 비쌀 건데, 쉬운 걸 만든다 그러면은 가격이 싸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돈인데, 어쨌든 이거는 설계자가 제작자의 편의를 좀 고려한, 어떻게 보면은 자비로운, 세심한,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간단한 예로 제가 이제 이렇게 그려와 봤는데,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차가 작으면 작을수록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요런 부품을 만들고자 할 때 원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이 두꺼운 부분 여기 있죠. 요 부분, 이 뚱뚱한 부분에 직경의 편차가 0.02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그러려면은 오른쪽처럼 제가
굉장히 쉽게 도면을 그리면 될 겁니다. 잘 안 보이니까 여기를 살짝 이쪽을 좀 살짝 지워보면 보시면 아예 사이즈 자체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0.01이라고 하는 공차를 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거죠. 반면에 오른쪽 걸 보시면 이 직경 자체는 직경의 사이즈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공차,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공차역으로 관리를 하되 대신에 직경의 편차만 우리가 의도한 그 직경의 편차만 0.02 안으로 좀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뭐 숫자를 좀 보자면 얘는 15.99에서 16.01이라고 하는 직경을 무조건 가져야 되고요. 이 범위를 넘어가면 무조건 아웃입니다. 그쵸? 불량품이에요. 그러면 합격하지 못하고 굉장히 정밀한 기계에서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쵸? 반면에 이제 이 왼쪽 요놈을 보자면 15.99에서 16.01 또 이거 오케이입니다. 그죠? 오른쪽에 똑같이 이런 경우도 오케이겠지만 16.00에서 16.02 이것도 오케이예요. 그죠? 그리고 16.10에서 16.12 이것도 오케이입니다. 16.45에서 16.47 이것도 오케이예요. 지금 요 오른쪽에 있는 이 경우는 딱 요 한 가지만 오케이인데 지금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양한 오케이가 나올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제작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작자의 운신의 폭이 좀 더 넓어졌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뭐냐면 이 뚱뚱한 부분에 직경의 편차가 0.02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오른쪽처럼 도면을 그리게 되면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도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왼쪽처럼 그리겠다 라고 하면은 그나마 조금 만들기 쉬운, 상대적으로 봤을 때 말이죠. 그쵸? 그나마 좀 만들기 쉬운 그런 도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호들을 쓰는 거예요. 이 기하공차 4가지, 지금까지 배웠던 이 기하공차 4가지가 다 그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검사자든 설계자든 제작자든 어느 파티에 계시든지 간에 하여튼 너무 기하공차를 미워하지 마시라. 무조건 이게 붙어있다고 마냥 어려운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신입사원 여러분들도 요거 쓸 때 요런 뉘앙스로 쓰는 거구나, 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쓰는 거구나 라고 감을 잡고 계시면 좀 더 도움이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오늘 좀 짧지만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자세공차,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요 3가지를 들어가겠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많이 바빠가지고 띄엄띄엄 몰리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테레비투